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올렸던 그 견과류 관련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껌은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셔가지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오 하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껌 하면 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껌이 덴버껌이거든요. 요새 없어요. 판박이 모으는 재미도 있었고 껌 맛도 그 레몬 맛이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씻고 나면 항상 뭐 누나랑 사촌 형 동생이랑 다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껌을 씹으면 보통 어떤 느낌일까? 약간 건들건들 느낌, 태도, 자세, 건들건들 어깨 형님들 약간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턱이 없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특히 여배우인데도 안젤리나 졸리 보면 여기도 각지게 많이 살아있고 턱끝도 강하고, 근데 단 한 번도 서양 배우들이 턱이 이렇게 강해서 안 예쁘다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 이 남자 배우도 근데 보면 턱끝이 강하죠. 여기도 턱선이 살아있고. 찾아보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페이셜 피트니스 이래서 이 교근 발달을 위해서 껌이 등장했어요. 이 교근을 발달시키려고 일부러 딱딱하고 질긴 껌을 씹는다고 하는데 동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영상인데 껌을 엄청나게 씹죠. 운동할 때 먹는 그 파우더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고, 이 보면은 껌 씹어갖고 여기를 볼록볼록하게 좀 만드는 영상이 트레이니어도 내 교근을 발달시켜라. 엄청나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한테서는 교근 부분, 이 각진 요 턱선이 굉장히 남성적인 걸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껌을 먹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확 각졌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진도 올리고, 이분이 대단하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만 됐던 턱선이 여기가 이제 엄청 볼록 튀어나온 거. 그런데 과연 이렇게 껌을 씹으면서까지 교근을 발달시키는 게 턱관절에는 과연 좋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턱관절 질환을 많이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로서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턱관절이라고 하면 턱뼈랑 머리뼈, 그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 그리고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교근, 측두근, 여러 가지 전부를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턱관절 질환에 포함을 시켜요. 턱관절 질환과 관련된 한 부분인 이 교근과 관련된 것이 껌이니까, 그럼 우리 껌을 씹을 때 교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턱관절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논문을 가져왔어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논문에 쓰는 교수님들도 궁금하니까 논문을 쓰셨겠죠. 습관적 껌 씹기가 턱관절 장애, TMD의 빈도랑 관련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본 거죠. 껌 씹기를 습관처럼 가진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나눠서 껌을 얼마나 씹느냐에 따라서 TMD 임상 징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거죠. 보니까 껌을 씹게 한 그룹이 턱에서 입을 벌렸을 때 딱 소리 나는 게 훨씬 더 높았고, 턱에서 통증도 있다. 전부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껌을 습관적으로 씹게 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 TMD 증상, 통증과 턱관절 잡음이 유의하게 많았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껌을 자꾸 씹었을 때 없던 통증, 없던 소리가 얼마만큼 비율로 나타나도 봤더니 껌을 30분, 60분, 120분 이렇게 씹을수록 소리가 0이었던 비율이 껌을 30분, 60분, 120분 씹을수록 통증이 0이었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소리가 생기는 비율은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껌을 30분, 60분, 120분 씹을수록 없던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통증이 없던 비율이 30분, 60분, 120분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통증이 있는 비율이 점점 증가한 거죠. 그래서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턱관절 소리, 턱관절 잡음, 딱딱 소리, 통증이 뚜렷하게 증가해서 용량 받는 관계가 확인이 된다. 즉 껌을 씹으면 턱관절 잡음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합 관계를 또 여기 논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어금니 관계를 본 건데, 윗턱이 앞으로 더 나온 거, 우리 그런 거를 클래스 2 교합이라고 하는데, 앞니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깊게 물리는 경향이 많아요. 깊게 물린다는 말은 저처럼 앙 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깊게 물리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씹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껌을 씹었던 사람들 중에 2급 부정교합을 가졌던 사람들은 물론 통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턱에서는 딱딱딱 소리 나는 거는 교합 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씹는 힘이 센 사람들, 2급 부정교합을 가진 사람들은 통증이 다른 교합인 사람들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금니가 물리는 형태가 턱관절 증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턱관절과 관련된 턱관절 세정술이 됐든 여러 영상들 중에 제가 항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가 턱관절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절대로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주걱턱인 환자분들이 턱이 아파서 온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같이 앞니가 안 보이게 물리고, 저도 여기 부분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볼록볼록 아파요. 저도 밤새 저도 이갈이 장치를 끼고 자는데 2급 부정기압인 사람들은 턱관절 질환 장애 중에서도 통증과 관련된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유의미한 결과죠. 자, 이제 또 다른 논문인데 껌 씹는 습관으로 그룹을 나눴어요. A부터 G까지 나눴는데 하루에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3시간 이상. 즉 A에서 D는 뭐예요? 빈도는 적지만 시간에 따라 나눈 거고, 이 그룹은 주 1에서 3회 한 번에 1시간 이상, 즉 빈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는 껌은 안 씹지만 구강 이상 습관이 있는 군이고, G는 대조군으로서 이상 습관이 없는 군이에요. 그랬을 때 관절통, 귀 앞에 통증이 있는지, 근막통, 이 턱관절 질환과 관련돼서 근육 관련 통증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저작근 비대, 이 씹는 근육이 크게 발달하는지, 또 관절염, 개구지한, 두통 등을 조사했고, 껌 씹기 습관을 6개월 동안 유지를 했대요. 연구 대상 중 38명 중에 관절통, 근막통, 교근비대를 다 보였고, 껌 씹기랑 관련된 여러 가지 턱관절 질환 증상들 중에 가장 흔한 거는 관절통, 아살지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껌을 계속 씹으니까 당연히 관절에 무리가 갈 거고, 우리 운동했을 때 무릎 통증이 오는 것처럼 턱관절 통증이 생긴다. 현지 논문을 계속 해석을 해보면 하루 3시간 이상 그룹이 C랑 D인데 관절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 3시간을 초과하는 그룹, 이 D그룹에서는 관절통뿐만 아니라 근막통까지 같이 생겼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그룹인데, 즉 주 1에서 3회 1시간 이상 씹었던 그룹에서만 교근비대가 생겼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3시간 좀 많이 씹었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도 교근비대가 관찰이 안 됐는데, 일주일에 1에서 3회 빈도를 넓혀서 시간을 짧게 했더니 교근비대가 생기더라.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논문이에요. 조건에 많은 논문들을 짜자작 추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논문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객관성은 높아요. 왜? 다른 교수님들이 썼던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논문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 껌이랑 턱관절 질환이랑 관련이 크게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껌을 씹기를 했을 때 턱관절 질환이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표현을 하니까 관련된 논문들이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본다. 설사 껌을 씹어서 통증이랑 이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근육의 회복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껌을 씹어서 아팠다가 괜찮은 건지 전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청소년기 연구 집단이죠. 거기에서는 껌 씹기가 두통, 편두통과도 연관되고 중단 후에 호전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라 일부 논문에서만 보이니까 체계적인 논문 리뷰에서는 턱관절과 껌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일관되지는 않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껌 씹기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턱관절 질환 관련된 통증, 관절 잡음, 근막통통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장시간 씹는 사람들이겠죠. 턱관절과 관련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여기 교근의 근육의 통증이나 비대가 연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 턱관절염이 있거나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서 이미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씹을수록 딱딱 소리가 나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미 턱관절 질환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껌 씹기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 근육이 수축하니까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생리학을 공부해보면 수축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등장성 수축이 있고 등척성 수축이 있어요. 우리가 아령을 들고 생각을 해보면 등장성 수축은 실제로 무게를 들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등장성 수축이고, 등척성은 이 철봉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무게를 딱 쥐고 같은 길이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일반 음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그작 씹으니까 근육이 뼈를 움직이면서 등장성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실제로 짧아지는 거죠, 근육이. 그런데 껌은 근육생리학이랑 관련돼서 등척성 수축에 가까워요. 껌 씹을 때 턱이 많이 움직이니까 근육이 실제로 짧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텐데, 껌보다 비유하기 좋은 게 하리보예요. 하리보 씹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 이게 말랑말랑하면 질기잖아요. 씹을 때 이와 이끼리 닿는 느낌이 아니고 어느 시점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거예요. 딱 등척성 수축이 내가 힘을 주고는 있는데 이와 이끼리 딱 닿아서 닫고 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씹혀요. 이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두꺼운 껌을 실제로 씹어보면 이와 이가 닿기 전에, 즉 껌이 말랑말랑해지기 전에 이 이가 닿지 않는 범위내에서 씹다 보면 엄청 아파요. 그때가 바로 등척성 수축이에요. 물론 껌을 씹다가도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은 섞여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율이 등척성 수축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만 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이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내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섬유들은 우리 ATP라는 에너지원을 소모를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 근섬유들이 ATP를 소모하고 수축 반복을 계속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나 세포들이 에너지 소모를 한다는 건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만들려고 계속 이온 펌프를 쓰면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젖산 축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껌같이 두껍고 질긴 음식을 씹을 때는 근육 피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껌이 턱관절에 미치는 영향, 요약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껌은 잘 부서지지 않고 탄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근육이 지속적으로 등척성 수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위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운동하고 똑같으니 피로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이 피로도를 줄이려면 우리는 근육을 두껍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짧게 여러 번 씹는 것은 교근 비대, 그러니까 짧게 씹으면 근육이 두꺼워지고, 한 번 씹을 때 오래 유지하는 습관이 있을수록 근육 피로랑 통증, 관절 부하를 강하게 유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껌을 씹는데 단물이 빠지고 뱉고 좀 있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두꺼워진다. 그리고 부드러운 껌을 오래오래 유지하게 씹으면 이 등척성 수축이라는 특징 때문에 근육 피로가 자주 오고 통증이랑 관절 부하가 더 쉽게 오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껌 씹기가 대부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 쉽지 않거든요. 한쪽으로 계속 씹어요. 껌 씹기가 대부분 편측 저작과 관련이 있고, 한쪽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근육 비대칭이 오겠죠. 실제로 한쪽만 발달이 하니까. 그리고 한쪽 턱관절에 비해서 다른 턱관절은 덜 일하니까 일을 많이 한 턱관절에 많은 압력이 가실 거 아니에요. 턱뼈가 이렇게 있고 디스크가 있고 머리뼈가 있고,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여기 있던 디스크가 앞으로 빠지면서 입을 벌렸을 때 디스크가 다시 제대로 들어가면서 딱 소리가 나는 관절 잡음이 나면서부터는 이제 턱관절을 본격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치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압력이 가해지는 거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여러 번 씹는 것, 이거는 비대랑 관련이 있고, 오래 한쪽 씹는 습관은 턱관절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봤을 때, 단순 여러 번 씹는 것보다 여러 번 한쪽 씹는 것이 턱관절 질환과 관련돼서는 더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껌을 씹고 싶어. 껌을 씹을 수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빨리 씹고 뱉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씹어도 되는데 너무 자주 씹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두꺼워지고, 오래 씹으면 관절과 관련된 통증이 생기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 목적으로 껌을 씹어서 빨리 씹고 뱉으세요. 이 껌을 꼭 씹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다 이해하잖아요. 누구나 껌 씹을 수 있죠. 그래서 껌을 씹고 싶으시면 안에 있는 맛있는 성분들을 빨리 입에서 이렇게 느끼고 뱉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우리나라 MZ세대들은 껌을 통해서 여기를 발달시킬 일은 없을 것 같고, 껌이 턱관절 질환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빨리 씹고 뱉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